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석사 지원을 위해 레주메, SOP, PS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 방법이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글 작업들인 만큼 주관적이고 정답이 없어요. 또 자기만의 유니크한 스타일을 갖추는 게 가장 좋죠. 다만 뭐라도 잡고 싶은 유학 준비길에서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주메는 제가 한 활동과 성과들을 팩트 기반으로 나열하는 서류입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몇 가지만 넣을까 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는 1학년부터 광고와 관련된 활동들에 정말 많이 참여했고 상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까운 거죠. 너무 고민되어서 유학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필터링 하지 말고 다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인문학적 소양도 갖춘 공대생으로서 다른 지원자들과 구분되는 저만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요. 미국 학교는 이런 학생들이 특이해서 더 좋아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지원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레주메 길이 제한이 없어서 폰트 사이즈 8에서 10 정도로 구분해 빽빽하게 3페이지를 채웠네요. 제일 위부터 학교, 직장, 각종 온라인 수업 수강 증명서와 시험 자격증, 학부 때 졸업 논문, 대외 활동, 수상 경력, 봉사 활동, 기타로 나눠 채웠어요. 몇 가지 섹션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학교 부분은 제 원래 대학교와 교환학생을 다녀온 워싱턴 대학교, 학점은행을 듣고 있는 것까지 3개를 넣었습니다. 학점은행에서는 제가 현재 들은 수업과 듣고 있는 수업명을 모두 넣었어요. 현재 듣는 중인 수업은 따로 제출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어서 고려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레주메에 넣었습니다. 대학교 때 장학금을 받았던 것들도 다 간단하게 적었죠. 직장은 현재 회사와 이전에 인터넷동 회사들, 대학생 때 과외했던 경험들을 넣었어요. 특히 지금 회사에서 했던 분석 과제들이나 프로젝트들의 성과와 제 역할들을 간단하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 첫 페이지에 반이 채워졌네요. 과외 경험을 넣은 이유는 미국 석사생들이 TA기에도 많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의 반 이상은 제가 들었던 온라인 수업들 리스트와 자격증들을 나열하다 보니 끝났습니다. 수상 경력에는 대학교 때 수상했던 것들 외에도 고등학교 때 교내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을 마지막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문과생이다 보니 혼자 찔려서 이런 작은 거라도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봉사활동 경험도 일부 학교들에서는 매우 중요시하는 것 같아 중학교 때부터 제가 꾸준히 해왔던 봉사활동들을 모두 나열했습니다. 마지막 기타 섹션에는 GRE를 요구하는 학교의 경우 저의 퀀트 베스트 스코어 점수를 썼어요. 사실 GRE에는 베스트 스코어 개념이 없는데요. 제가 학교들에 정식으로 제출한 제 퀀트 GRE 점수는 166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깝고 조금이나마 고려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퀀트 베스트 스코어 점수와 그게 상위 몇 퍼센트 수준인지 적었습니다. GRE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빼줘야 합니다.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레주메는 제가 한 활동들을 간단하게 나열하는 곳이지만 항상 작게라도 설명을 덧붙여주세요. 활동 명칭만 적으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학생이 그래서 뭘 했다는 건지 얼마나 잘했다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약간의 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 링크드인에 레주메에 있는 일부 내용들을 적었는데요. 팡과 네카라쿠베를 포함한 적지 않은 회사들에서 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으로도 제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조금 느꼈어요. 다음으로 SOP는 Statement of Purpose, 왜 대학원을 가고 싶은지, 왜 특히 이 학교에 이 전공에 가고 싶은지 목적을 작성하는 글입니다. 참고차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유학 설명회를 한번 들으러 간 적이 있는데 SOP는 PS와 달리 대학원에서 하고 싶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만큼 과거 이야기를 꼭 해야 한다면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게 좋고 대학교 입학 전 이야기는 쓰지 않는 거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아무튼 SOP는 보통 1000자 정도를 요구하는데요. 특정 학교 하나를 정해서 일단 그 학교의 기준에 맞춰 1000자 미만으로 작성하고 잘 다듬어 완성도가 높아지면 이 파일을 베이스로 다른 학교들도 조금씩 수정, 변경해서 응용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문단은 주의를 집중시켜야 하니 어떤 상황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저를 표현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대학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빗대어 표현했어요. 이 부분은 유니크해야 돼요. 입학처에서는 긴 기간 동안 수많은 SOP를 볼 텐데 눈에 띄어야죠.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각종 소설책이며 과학책이며 유튜브 영상이며 후루루 훑어보며 저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소재를 찾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문단부터는 제가 직장에서 데이터 분석 과제를 하면서 느꼈던 깊이 있는 고민들과 한계점을 바탕으로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풀어나갔어요. 이 부분들은 특정 학교 이름이나 특징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따른 수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본문 문단에서는 특히 이 대학이 왜 필요한지를 작성했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나 연구에 연관시켜 학교마다 교수님들을 3분씩 언급했어요. 학교 전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패컬티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교수님들을 전부 하나씩 클릭해서 연구 분야나 교수님 개인 홈페이지들을 둘러보고 저와 맞는 분들을 찾아 PPT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맞는 분들을 추려 SOP에 담았죠. 이렇게 하는 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 평소에 조금씩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결론에서는 그 학교에만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징들을 언급해서 꼭 해당 학교에 가고 싶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도 학교마다 모두 다르게 작성했죠. 그런데 매우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 경우에는 크게 바꾸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쓰기도 했어요. PS는 Personal Statement입니다. SOP와 달리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이다 보니 대학교 이전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또 제가 다른 지원자 대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을 때 한 문장 정도로 스쳐 지나가듯이 살짝 변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저는 대학교 때 광고 마케팅과 관련된 외부 활동에 정말 많이 참여를 했고 성과도 냈기 때문에 PS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광고 동아리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제 원래 전공인 문헌정보학과에서 정보학 위주의 수업을 들으며 광고 기획자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특징과 자세가 데이터 분석가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며 자연스럽게 데이터 분석으로 주제를 넘겨 글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저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인포메틱스 전공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요. 유덥은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와 인포메틱스로 5위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탑스쿨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경험과 느낀 점들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수학을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도 저에게 효자 과목은 수학이었는데 광고하기 좋아서 문과를 선택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관련 공부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수학을 좋아했었는지 떠오르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짚고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학부가 문과니까 수학이 약해 보일까봐 이런 걸 많이 언급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의 데이터 분석 경험과 직장 생활 중에서 계속 이 분야가 재밌어서 스스로 공부했던 경험들도 스토리텔링식으로 풀어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대학원을 가고 싶은 이유, 이 대학이 저에게 갖는 의미를 쓰며 글을 마무리했죠. 모든 학교에서 SOP PS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SOP 천자, PS 천자를 요구하지만 어떤 학교는 SOP만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PS만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글자 수도 학교마다 다 다르죠. 그래도 일단 각각 천자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학교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시키면 되니 편합니다. 예를 들어 SOP 2천자만 요구하는 학교는 원래 SOP와 PS를 섞어 작성할 수도 있죠. 또 학교에 따라 PS를 작성하라고 쓰여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SOP인 경우도 있으니 항상 학교에서 정확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이 기본적인 글들 외에도 추가 에세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Diversity Statement입니다. 하버드도 DS를 요구했어요. 미국은 워낙 다양성, 차별 없는 어울림 같은 걸 중시하다 보니 내가 소수자였던 경험이 있는지, 어떤 노력으로 극복했는지, 아니면 여기 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이버시티를 위해 기여할 건지를 작성하는 글이죠. 이건 보통 1000단어가 아니라 1000자내로 써야 합니다. 그 외에도 티칭 익스피리언스가 있는지, 혼자 프로젝트를 이끈 경험이 있는지 등을 묻기도 해요. 프린스턴이 그랬죠. 아무튼 학교마다 SOP나 PS 외에도 다른 글들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타임라인을 보여드렸는데요. SOP와 PS 작성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이걸 그 기간 내내 한 건 아니고 정말 생각보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서 또 자꾸 그 글을 보면 객관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쓰고 다른 공부하거나 일하다가 며칠 후에 제 글을 다시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성하게 된 겁니다. 저는 불안함이 너무 커서 미리미리 쓰고 여러 번 고치고 싶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SOP와 PS는 사실 글이니까 정말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100명에게 피드백을 달라고 하면 100명이 다 다른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부탁하면 부탁받은 사람은 책임감에 뭐라도 피드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없고 하나하나 다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피드백 아예 받지 말아라, 멘탈만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너무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